천만 서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요. 출산율 0.6. 이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가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출산율이 1입니다. 그럼 본전일까요?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가 부부를 이루기 때문에 출산율이 2가 되어야만 인구는 유지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흥분의 부부가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부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때 출산율이 바로 0.5명입니다. 한국의 출산율과 별로 다르지 않죠. 이 한 명의 아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가문은 소멸됩니다. 100명으로 확대해 볼까요? 그 말은 100명에서 30명의 아이가 탄생한다는 말이고, 그 아이들은 커서 9명을, 그들이 다시 3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바뀌는 게 없다면 100년 뒤에 젊은 사람의 숫자는 97%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100명을 태우던 스쿨버스는 3명만 있게 될 겁니다. 이것도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아직 출산율의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보죠. 1960년 서울 인구는 240만 명이었습니다. 2100년에는 240만 명이 될 겁니다. 단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1960년의 중간 나이는 18세였습니다. 2100년에는 60세가 될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소멸하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50%가 되어 열심히 버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한강의 기적. 기적 같은 인구 소멸. 첫 번째 이야기. 엇갈린 출발선.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평범한 마라톤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출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경쟁의 장이 평등하다는 증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위 10%는 전체 부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하위 50%는 단지 2%만 차지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10명과 10만 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이 8만 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5명이 2천 원을 갖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모두 다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유산으로 10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 경주는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먼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은 기회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악순환과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거쳐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뉘어진 계층. 비행기에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존재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먼저 탑승하고 여유로우며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반면 이코노미는 혼잡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디에 탑승하셨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 청소년 자살률, 저소득,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 취업난, 연금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은 배의 여러 곳에서 새는 물과 같습니다.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이 새는 곳을 막아야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당시 1등실 승객들은 구명보트에 접근하기 쉬웠고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빨리 구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중 1등실 승객은 14%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등실 클래스의 승객들은 선박하부에 위치해 있었고 통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망자 중 3등실 승객은 70%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내 자녀가 3등실에서 태어난다면 그래도 출산하시겠습니까? 출산율이 낮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요즘 청년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윗사람들이 전부 가져가서 먹을 게 없으니 씨앗을 심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청년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드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씨앗을 주기 전에 먼저 좋은 땅을 만들어 주세요. 서로 비교하고 줄 세워서 경쟁만 하는 교육을 멈춰 주십시오. 높은 사람들만 배부른 사회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겁니다. 배경과 출신에 상관없이 노력과 재능을 인정받는 사회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위한 청년들의 소망입니다. 삶의 경주가 엇갈린 출발선이 아닌 출발 지점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기를 100년 후의 서울을 꿈꿔봅니다.